안녕하십니까. 대선 이후에 새롭게 보수를, 한국 차기 보수를 이끌어갈 리더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마 새롭게 대선 지지율 조사하고 비슷한 거죠. 보수 쪽만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좌파 쪽도 큰 인물이 없을 겁니다. 좌파도 궁금합니다. 이재명이가 이제 끝났는데 이미 대통령 선거로, 그럼 이게 김동연일까, 김경수일까, 김민석일까, 정청래일까, 아니면 이게 다른 누굴까? 저쪽도 워낙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좌파들도 누가 이제 우리 진보 좌파를 이끌어갈까? 그 리더는 누굴까? 이것도 아주 궁금한데요. 아직은 이제 차세대 지도자 여론조사가 아직은 좌파 쪽 없고요. 오늘 우리 보수 우파, 자유 우파 쪽에 처음으로 한국 리서치 시사인, 요게 여론조사 기관 자체는 약간 좌파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실시한 시사인이라는 언론에서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한 2,000명. 그러나 이게 지금 와서 여론 조작할 필요도 없으니까 아마 그냥 믿고 한번, 여론조사인데 업체가 약간은 좌편향이 있다 하더라도 첫 조사니까 우리 자유파 보수에 이끌어갈 리더, 요걸 한번 이렇게 소개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보수 세력을 이끌 리더를 묻는 질문입니다. 1등은 이제 1등은 역시 예상대로 한동훈. 한동훈은 이제 일정 지지가 있으니까 한동훈이가 이제 18%입니다. 18%. 그 다음에 이준석도 보수로 봐야죠. 이준석이 10%, 한동훈 18%, 이준석은 10%.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가 9%, 이또가 9%. 지금은 이제 오히려 차세대 보수를 이끌 리더니까 이번 대선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41% 압도적으로 많아도 차세대니까 이제 이준석이가 10, 김문수 후보가 9가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가 8%, 전부 나머지는 오차범위, 홍준표가 8%입니다.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가 5%, 5%. 이렇게 여론이 나왔습니다. 뭐 크게 제 예상하고 아주 틀린 건 아닌데요. 이걸 보고 제가 참 두 가지 점에서 큰 우려를 합니다. 큰 우려를 해요. 첫째는 이제 1, 2등이 한동훈과 이준석인데, 근데 지지율이 18%, 10%예요. 이준석 그대로 10%예요. 그런데 문제는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높다는 거예요. 한동훈도 18% 지지했지만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이준석도 10% 지지 높지만 비호감도가 이제 높다는 거는 제명청원이 56만 보면 알잖아요. 이게 첫째 큰 문제. 제 문제 제기부터 하고 대책을 제 나름대로 또 대안은 말씀드리고, 일단 문제 제기할 때 첫째는 1, 2등이 한동훈, 이준석인데 비호감도가 너무 높다는 거. 이게 큰 문제다.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요. 바로 이제 뭐냐면 이제 분열이 돼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이준석은 개혁신당, 한동훈은 이제 국민의힘, 그 다음에 김문수는 아직 국민의힘, 그 다음에 홍준표는 탈당했잖아요. 국민의힘이 아니죠. 지금 현재는 무소속이에요. 이준석과 합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과 홍준표 합치고 한동훈과 김문수 이래 합치고 이러면요, 전부 분열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으로 딱 이 여론이 딱 그대로 반분돼 있잖아요. 1등, 3등은 국민의힘, 2등, 4등은 개혁신당. 왜? 홍준표도 탈당했으니까 일단 국민의힘은 아니잖아요. 탈당했잖아요. 이게 두 번째 문제, 분열이 돼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문제가요. 전부 그 나물에 그 밥이지 새 인물이 없잖아요. 그 나물에 그 밥 새 인물이 없. 이게 큰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김문수, 홍준표도 올드하죠. 그건 오세훈, 안철수도 마찬가지 올드하죠. 그 다음에 나이는 좀 어리도 이준석과 한동훈도 이미 구시대 때가 묻은 정치인을 봐야 됩니다. 이미
옛날 새로운 인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여기 일부라도 하나라도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또 대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론을 보고 이게 저 걱정은 첫째 이거 1, 2등은 한동훈과 이준석이 비호감도가 높은 게 첫째 문제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 한동훈과 이준석 분열되어 있는, 당이 두 개로 분열되어 있는 게 보수의 문제다. 분열론은 필패거든요. 세 번째는 이게 아예 새로운 인물이 아직도 아무도 안 보인다. 전부 이게 다 구태가 묻은 이런 게 인물들이다. 이 세 가지가 문제다. 이렇게 저 진단을 합니다. 문제를 진단하면요. 그러면 이게 답은 저절로 나오겠죠. 저절로 나옵니다. 바로 이게 첫째, 제가 이준석과 한동훈이가 비호감도가 높다. 이 문제를 이렇게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민이 바뀌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한동훈과 이준석이 바뀌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자고. 한동훈, 또 이게 이준석, 지지도는 이게 1, 2등인데 비호감도가 더 높아. 그러면 이게 국민이 바뀌어야 되냐? 비호감도를 가지는 국민이, 호감을 가지고 국민이 바뀌어야 되냐? 아니면 이게 정치인 본인들이 바뀌어야 되냐? 이걸 한번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어요. 본인들이 바뀌어야죠.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경청하면서, 더 소통하면서 낮은 자세로 이렇게 본인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한동훈도 무조건 이게 남 탓만 할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한 게 뭐냐? 겸허하게 성찰하면서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남 탓할 게 아니라고. 친윤 탓하고, 그럼 친윤 지지하는 게 국민들 탓하면 안 된다고. 농부가 밭을 탓하면 안 된다고. 밭은 밭이야. 국민이 밭이야. 정치인은 농부라고. 정치인이 바뀌어야지. 결국에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본인들이 정치 안 할 것도 아니고 제가 하지 말한다고 은퇴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게 보수의 자산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절박하게 바뀌어야 된다. 내가 지지율이 18% 10% 한동훈 청에서 압도적 1위 나왔네요. 18% 이게 아니야. 지금 이게 비호감도가 훨씬 높다는 걸 깨닫고 본인들이 바뀌려는 처절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 제가 첫째 대안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열되어 있죠. 이건 합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과 홍준표가 갈지 어떻게 될지 있고, 지금 국민의힘도 있는데, 지금요, 기존의 집들 다 부숴야 됩니다. 이미 무너지기 직전이야. 지금 비가 줄줄 새고 바람만 불면 흔들흔들 이미 무너지는 집이단 말이에요. 개혁신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그러면 이 집은요, 이미 몇십 년대 쓸모가 없어요. 개혁신당도 집은 몇 년 안 돼도요, 부실하게 지은 집이니까 몇 년 안 가도 흔들흔들, 벌써 대들보부터 기둥이 흔들흔들 한다고 지금. 그게 바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기존 집은 다 부숴버리고요, 깨끗하게. 그리고 새롭게 튼튼한 새 집을 하나로 지어가지고 한동훈과 이준석이 왜 같은 당에 정치 못합니까? 하라니까? 같은 당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 이거야. 아니, 3당 합당도 하고, 일본의 자민당도 개파가 있잖아. 한동훈계 있고, 이준석계도 있고, 다른 개파도 있고, 이제는 우리 자유파가 일단은 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지방선거 게임이 된다 이 말이지. 또 분열되면 딱 반분되면 이게 안 된다고. 한 집을 짓자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분열이 문제니까 통합으로 가자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뭘 했습니까? 새 인물이 아예 안 보인다 했잖아요. 이 인물로는 차기 대권이나 차기 정권 창출이 희망이 없다고 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요, 새로운 인물을 억지로도 인위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인물은 저절로도 크지만 또 우리가 비료도 주고 다 하잖아요. 농사질 때도 특별하게 좀 배려를 해서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차기 지도부에 과감하게 청년들을 과감하게 발탁해야 돼. 그냥 청년 최고위원 한 명 이게 아니고 아니 그냥 남성 최고, 여성 최고가 청년들을 한 두세 명 넣는다든지 또 사무총장 밑에 청년 사무부총장이나 이렇게 특별한 배려. 왜? 지금 20대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이걸 키워나가면 20대가 30대 되고 40대 되잖아요. 그러면 물갈이가 되거든요. 과감하게 키우면서 또 자리가 있으면 거기 청년을 임명하면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몇 번 여러 명에게 했잖아요. 새로운 인물을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해서 예를 들어 기업 같은 데 좋잖아요. 기업인 중에도 진짜 스토리 있는 깨끗한 젊은 기업인도 있다고 우리가 찾아서 모셔와야 된다고. 모셔와 기업인들도 또는 그 관료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특히 저는 우리 광화문이나 아스팔트 투쟁하는 분 중에도 젊은 대학생 중에도 좋은 사람 많다고요. 지금 자유대학부도 얼마나 많아요. 대학생 저 민주당은 장경태나 전용기나 말도 안 되는 대학생 위원장 이래가지고 전부 키우가 최고위원도 만들고 사선 삼선 만들잖아요. 우리 우파가 대학생들 중에 더 많다고. 대학생 대표로서 또 하나 공천도 주고 최고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 특히 청년들, 또 청년이 아니더라도 정치판에서 깨끗한 나이가 또 덜 먹었대. 훌륭한 사람 있으면 뭐 신세계 정용진 회장도 있고 예를 들면 아니 발상바꾸면 뭐 삼성에도 좋은 사람 많아요. 뭐 고동지만 있습니까? 그보다는 좀 더 활력차고 스토리가 있는 이런 분을 모셔와야죠. 그 고동진은 실패작이야. 제가 보기에. 기업인들 중에 그 옛날 정용진 멸콩 잘하더만 좀 투쟁력도 있고 그 외에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 우리 당내에서도 좋은 인물들 많아요. 저는 우리 미래로 제가 여러 명에게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진짜 정책 능력은 박수영 의원 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 그분도 아주 대단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전략가로 성일종 의원도 있고 그 다음에 김미애 의원이 있어요. 김미애. 부산에 가면 김미애의 스토리가 아주 훌륭합니다. 김미애 의원 아주 재선입니다. 그런 분도 있고요. 뭐 진짜 많아요. 대구에도 뭐 좀 합리적으로 활동한다면 재선 중에 권영진 시장은 2번 재선이거든요. 우리가 재선 중에도 한동훈계도 재선들 있잖아요. 그 뭐 배현진하고 박정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한번 물갈이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장동혁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범친윤 뭐 친윤이라고 하고 하여튼 한동훈 쪽에서는 재선 중에 좀 활동하는 분들이 배현진이나 박정아 이런 분들이 인지도가 있고 그다음에 반한 쪽에서는 장동혁, 박수영 이런 뛰어난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중도나 쪽에 더 친윤적도 김미애나 권영진 이런 분들이 있고요. 이런 과감한 또 우리 재선부터 젊은 의원들도 지도부로 이제 다 들어와서 최고의 지도부를 구성하자. 이제 초선 뭐 이런 비례 뭐 진종호처럼 말도 안 돼 이런 진종호는 아니죠. 그건 청년도 아니고 이런 거 좀 빼고 제대로 한번 지도부를 구성해 보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새 인물을 키워보자. 새 인물을. 이 새 인물이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 당에도 있고 제가 말한 여러 명, 제가 6명 예를 들었잖아요. 재선급에. 당에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 경제계에 특히 모셔야 경제를 알아야 돼. 경제를 있고 그 다음에 관료는 특히 광화문 투쟁력 있는 이런 게 키워보자는 거죠. 그리고 초선 중에도 박충권 의원 같은 사람들은 스토리가 있잖아. 북한에서 넘어온데 천재 박충권 투쟁력 이런 분도 있고 또 보좌관 출신도 처음부터 박준태 의원 제가 보니까 박준태 투쟁력 하나는 끝내주더만요. 이렇게 찾아보면 지도 많다고 이런 분에게 키우고 하여튼 새 인물을 좀 대수적으로 키우자. 우리 5년 뒤에도 그냥 홍준표, 김문수, 뭐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 안철수 이렇게 5년 뒤에도 이렇게 갈 겁니까? 새 인물 한번 키워보자는 거죠. 기존 인물들하고 경쟁을 붙여보자는 거죠. 기존 인물들이 무조건 배척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 장점들이 있어요. 다 힘을 합치자 이거죠. 다 장점이 있어요. 자리는 많잖아요. 자리는 우리 직구만 하면 광역단체장도 있고 또 우리 이철호 의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강원도에서 또 김진태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천하의 자유우파 보수 인물들을 함께 새 인물 많이 키워보자. 이 제안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여론조사는 4세대 보수를 이끌 인물로 한동훈이가 18, 제일 많이 뭐 예측된 결과인데 그 다음에 이준석 10, 그 다음에 김문수 9, 홍준표 8, 그 다음에 오세훈, 그 다음에 안철수가 5 놓았다. 이건 팩트고, 한국 리서치 팩트고, 그 다음에 문제는 한동훈, 이준석이 신인으로 1, 2등인데 비용험도가 높은 걸 스스로 변화를 통해서
스스로 극복해야 된다. 이게 문제와 대책까지. 그 다음에 지금 보수가 딱 두 동강, 이준석과 한동훈 1, 2등이 나눠져 있잖아. 이거는 새로운 집을 보수 재건을 통해서 완전히 재편할 때 하나로 일단 합쳐야 된다. 그래갖고 당내 약간 개파, 그건 건전한 개파는 필요한 겁니다. 건전한 개파는 따라서 무조건 일사불란이 다는 아니야. 건전한 개파는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합치자. 그리고 세 번째, 요 인물 외에 새로운 인물을 특히 청년 위주로,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의 새 인물을 과감하게 한번 키워보자. 그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었지만 이게 우리 자유우파 보수가 나아갈 길이다. 저는 무조건 비판만, 예를 들어 한동훈은 무조건 안 되는데 이거 됩니까? 제가 깐다고 되나요?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건 현실이고, 정치라는 거는 한 발은 현실에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한 발은 또 이상으로 나아가더라도 무조건 한동훈 안 돼, 이준석 안 돼, 김문 누가 안 돼,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또 지지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껴안고 하나가 돼서 다만 우리가 좌파 정권을 끝낼 이런 통합 하나의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서종TV 항상 정치 평론은 전체가 하나로 합치는 통합, 이게 대원칙이고, 그 내에서 약간의 건전한 갈등, 생산적인 경쟁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